네, 이제 계속해서 2부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친절한 종목 상담 4989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02-2000-498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샵 2034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바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산일전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10만 4,850원? 4,800원? 4,850원? 네. 10만 4,850원. 네, 104,850원이요. 예.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25%요. 예, 예. 네, 우선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먼저 수익이 잘 났을 때요. 네. 팔지를 못했어요. 아, 네. 그래갖고 수익이 잘 났는데, 그래갖고 지금은 수익이 얼마 안 돼서 좀 보유를 해야 되나, 네. 팔아야 되나, 아, 그걸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지금 보유를 계속 해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매도를 좀 해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상담 받아볼까요? 정태근 이사님이요. 네, 정태근 이사님 상담해 주시죠. 네, 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수익 축하드리고요. 혹시 13만 원대에서 못 팔아서 좀 아까우신가요? 조금 아깝지요. 그때 팔려고 조금 더 갈라나 네. 하고 뒀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 산일전기가 일단은 5월 달부터 요 놈이 이제 5만 원대에서 13만 원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화면 보시면 예. 아시겠지만. 근데 뭐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는지는 이유는 알고 계시죠? 예. 여기 방송으로만 조금씩 들었죠. 예, 이게 실적이에요, 일단은. 예. 5월 달부터 일단은 2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 힘으로 계속 우상향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실적 때문에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2분기 실적이 이미 발표가 됐잖아요, 6일날. 예. 그죠?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갈 만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도 한 13만 원 부분까지 저 개인적으로는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예. 그 부분에서 혹시 13만 원 돌파가 안 되게 되면은 일단 매도 준비를 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계속 가져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원칙이 하나가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은 자, 화면 보시면은 요 파란색 선이 21선이에요. 파란색 선이 21선인데 그 날짜를 보게 되는 7월 23일 기준으로 요 종목의 지지 라인이 21선에서 5일선으로 저는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이평선 올라타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21선에서 5일선으로 이평선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일단 자르는 게 맞다는 게 저 개인적인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요 종목도 날짜를 보게 되면 이제 7월 23일부터 기존 추세보다 좀 가팔라지게 되면서, 지지 라인이 5일선을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은 5일선을 이탈할 때 매도하는 게 맞는 건데, 하지만 일단 매도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종목들 흐름을 보게 되면은 패턴을 보게 되면 종목이 만약에 못 가더라도 그러니까 전 고점 부분까지, 그러니까 산일전기를 예를 들게 되면은 13만 원까지는 반등을 주고 이게 꺾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일단은 보유를 하셔도 되는데 대신에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13만 원 돌파가 안 되게 되면은 그때는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중천정 있죠. 그래서 그 모양을 만들 것 같으면은 일단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결론을 내보자면은 제가 만약에 시청자님처럼 요 종목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일단은 13만 원 부분 가게 되면 일단 매도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이해되세요? 네. 일단은 13만 원 돌파 여부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억하고 만약 13만 원이 못 간다 그러면 매도해서. 네. 그래서 지금 매수가에 13만 원 가게 되면 한 6%, 7% 수익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수익 내고 나오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꼭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네, 13만 원까지 일단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13만 원에서 매도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좀 되셨길 바랄게요. 지금도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HLB고요. 네. 47,850원 매수가에 비중 50%입니다.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달쯤 됐을까?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한 달 정도 되셨어요. 예, 예. 네, 주가가 최근 또 많이 빠졌는데 앞으로 제약바이오 전망이 좀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매도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예, 이화진 과장님이요. 네, 이화진 과장님 상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이거 HLB 사실 때 혹시 다른 주변에서 혹시 추천을 받으셨나요? 아니요, 최저점인 줄 알고 산 겁니다. 아, 그렇죠. 딱 보니 가격대가 최근에 두 번의 바닥을 찍었을 때 가격대랑 딱 비슷하네요. 47,000원이네. 예, 예. 물론 이제 저뿐만 아니라 아마 대다수의 전문가분들도 HB에 관련해서는 사실 안 좋게 많이들 얘기를 해 주셨을 거예요. 심지어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없기도 하고요. 그러면 일단은 물론 이제 지금 한 5조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한참 잘 나갔을 때 HLB가 13만 원 가격일 때 이때가 시가총액이 한 12조, 15조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한 대략 5조 정도 되니까.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간암 치료제 시장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끽해봐야 4조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 시장에서도 6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저기 스위스의 로슈가 거의 한 60%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이에이라는 회사도 유명하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회사도 간암 치료제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폐암 치료 시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황야인 같은 폐암 치료제 시장은 15조 이상 되는데 간암 치료 시장은 생각보다 작아요. 그러면 좋아요. 이제 두 번 정도 이제 FDA 실패를 했단 말이죠. 이게 아마 3월 20일쯤에 그때 3차 이제 FDA 승인 여부가 나왔는데 그게 지연됐죠. 그게 물론 이제 항서제약 쪽에 이제 그 CRL 추가 자료 제출 보완이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지연됐습니다. 7월 때도 나온다고 했는데 또 지연됐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시청자님께서 워낙 이제 비중이 높으시다 보니까 아마 시청자님께서는 여기 가격대에서 팔기는 너무 아깝다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8월, 9월, 한 10월 이전까지는 이제 마지막 3차까지는 FDA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FDA 받게 되면은 적어도 수급적인 한 번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치면은 제가 볼 때는 미련 없이 만약에 47,000원까지 오게 되면 파십시오. 왜냐하면은 HB가 아무리 북미 시장에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항서제약이나 이제 HB가 했는 캄네리주맙이나 이제 리보세나리 그 병역 여부 자체가 물론 우리가 데이터가 좋다고 한들 실제로 시장에서 진입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굉장히 크게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HB는 그게 주가가 옛날처럼 많이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작년 2월 달까지 주가가 올라갔지만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여러 투자자들도 지친 거예요. 지쳤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거래량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 비중은 너무 많으세요. 일단은 반등이 나올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중을 줄이는 걸 이제 목적으로 두시고 사실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은 아무리 HLB가 시가총액 코스닥에서 한때 3위 안에 들었던 회사인데 망하기야 하겠냐 하지만은 바이오 회사들은 정말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HLB가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FDA 이번 3차 불발되잖아요. 그때 주가는 좀 장담하지 못하는 순간도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려 보시더라도 비중 50%는 조금 많이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FDA 승인 여부가 또 중요할 것 같고요. 반등 시 비중 축소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전략 참고하셨다가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내 종목도 전문가님 인사이트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02-2000-498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AD 테크놀로지.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20%고요. 네. 23,700원. 어제 들어갔는데. 아, 어제 들어가셨어요. 예. 네, 오늘 또 많이 빠져서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하루 만에 너무 많이 빠지니까 네. 또 내일이라도 또 자꾸 빠질까봐 내가 그래서
이걸 손절을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그래 궁금해서 아, 손절을 전화- 해봐야 될지 고민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저게 누구야? 장태근 네, 과장님. 정태근 이사님 말씀해 주시죠.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태근 이사입니다. 네. 종목을 어제 혹시 매수하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아, 이 종목이요. 네네. 반도체 거기라서 삼성하고 뭐 네네. 연결이 돼가지고 그쵸. 네네. 앞으로 괜찮을 거다 해가지고 뭐 주식에 별로 그 경도 없고 해가지고 네네. 어제 조금 빠졌길래 내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예.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예. 그 마이너스 나는 거 싫으시죠? 당연하지.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게 그 종목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시청자님의 어떤 그 전략이란지 그리고 마인드가 어떤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마 좀 가지고 있으면은 마이너스 좀 날 거예요. 마이너스 날 거기 때문에 그거를 버티기가 좀 힘드시다면은 일단 예. 매도했다가 다시 사는 게 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아, 최근에 손절하- 종목들이 예 말씀하세요. 손절하는 게 더 낫다 이거죠. 네네. 지금 오늘 뭐 때문에 빠진지는 알고 계시죠? 아니 이게 예. 얼마 전에는 내가 한 26,000원까지 참 올라오더라고요. 일단 시장님. 그래서, 예. 그 어제 매수하신 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자리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지지 라인이 21선이기 때문에 어제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맞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매수하고 난 다음에 가야 되는데 못 갔을 경우에는 또 반대의 경우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예, 이제 그 AD 테크놀로지가 종목이 안 좋아서 빠진 게 아니라 예. 반도체 관세액 있잖아요. 예. 예. 그것 때문에 오늘 밀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요것 때문에 당분간 단기적 영향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 오늘 한 5% 빠졌는데 아마 그 영향 때문에 10%더 마이너스가 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그 마이너스를 견디기가 힘드시다면은 일단 예. 매도하셨다가 다시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가 제 생각이에요. 아, 나도 그 네. 생각이 들어서 네네. 전화 드려봤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시청자님, 예. 마이너스는 그럼 혹시라도 내일 반도체가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AD 테크놀로지를 가주면 다행인데 못 가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더 커지고 좀 짜증이 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내일 쪽에 좀 지켜보시다가 예. 가격대를 보게 되면 예. 23,500원, 23,500원, 요 기억하세요? 예. 23,500원 이상 내일 이후에 회복이 안 되게 되면은 일단 예. 매도하셨다가 다시 예. 재매수하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종목 예. 자체는 시청자님 말씀하셨듯이 파운드리 관련돼 가지고 이 회사가 수혜가 된 종목은 맞아요. 예. 그래서 종목을 잘못 선택하신 건 아니에요. 예. 단지 지금 업황하고 시장 상황 때문에 마이너스 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 쏘나기는 피하자는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더 빠질 확률이 있으니까 네네네. 손절하고 다음에 잡으라 이거죠. 더 예, 빠진 그렇죠.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는 게 더 마이너스가 나는 게 싫으시다면은 일단 자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편해져요. 예. 이해되시죠?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관세 관련 악재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23,500원에서 매도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고민이 좀 해결되셨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예. 고민이실까요? 네, LS 일렉트릭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29만 원에 15%입니다. 네, 이 종목도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예, 그래요. 조금 나- 가지고 있다 오늘 네. 내리길래 네. 갖다 들어갔는데 평균해가 29만 원입니다. 아, 그렇죠. 이 종목도 오늘 많이 빠져서 고민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주가 예. 전망이 좀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전략 들어볼까요? 예, 이하진 선생님이요. 네, 예. 이화진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오늘 이제 LS 일렉트릭이나 이제 변압기 관련해서 왜 빠지신 건 혹시 아시죠? 정확하게 몰라요. 일단은 그 관세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오늘 철강 알루미늄 그 50% 관세를 있는데 그게 이제 파생 리스트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그 제품군 쪽에 있는 그 변압기 쪽에 이제 관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고 이제 앞에서 얘기하셨던 이제 산일전기나 재룡전기는 사실 직접적인 타격은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산일전기는 오히려 양봉이 나왔던 거고 이제 LS 일렉트릭은 우리가 2분기 실적에서 봤을 때 현대 일렉트릭이 사실 제일 세게 맞았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관세 영향을 받았는데 한 200억 정도가 HD 현대 일렉트릭은 관세를 받았고 LS 일렉트릭은 아직은 이제 북미 쪽의 비중이 사실 앞에 효성중공업 대비해서 작아요. 근데 대신에 하반기에 기대감이 있는 게 이제 북미 쪽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이 비중이 늘어나는 시점이기는 한 상황이라서 물론 현대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은 저 멤피스 쪽이나 저 엘리바마 쪽에 공장이 있는 상황이라서 추후에는 이 관세에 대한 대응을 좀 할 수 있는 좀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제 뭐 일렉트릭도 이제 준비는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큰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전력기기들이 왜 그동안 주가가 올라왔냐? 결국에는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게 2, 3년 전에는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성장하다 보니 전력 수요가 더 커지겠다. 그 이후로 간 게 AI 쪽에 대한 수요가 크죠. 최근에 여러 빅테크 업체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 유럽이나 중동 쪽도 본격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계속 확충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만에 있는 전력기기 회사들, 일본에 있는 전력기기 회사들, 우리나라 전력기기 회사들도 계속 증설을 한 효과에 따라서 실적이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단순히 관세 때문에 이제 실적이 앞으로 꺾이겠다 이런 상황은 아직 아니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나온 노이즈 때문에 바로 반등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는 최근에 화장품 실적 발표와 좀 비슷한 흐름일 겁니다. 물론 화장품도 저는 3분기에 반등을 하겠지만 좀 시간이 한 몇 개월, 1, 2개월 정도 더 걸린다고 제가 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전력기기도 일단은 노이즈가 나왔어요. 일단 관세와 관련된 그 섹션 232라고 해서 이제 미국의 그런 안보적인 영향 때문에 그런 관세를 매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게 결국에는 뭐 미국에 결국 투자하라는 거죠. 공장 증설하라는 겁니다. 그게 아마 결국에는 하게 될 것이고 저는 1, 2개월 정도의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지 주가가 흔들릴 정도에 대한 흐름은 아니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도 전력기기에 대해서 그동안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인가 보다. 오늘 많이 빠졌네. 기회라서 오늘 들어왔다.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라면은 조금 시간을 기다리시면 충분히 저 수익을 좀 달성할 수 있다.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비중은 늘릴 필요 없이 15% 정도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 노이즈가 조금 나중에는 무마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또 걱정하시기보다는 일단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 조언해주신 내용들 꼭 기억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무조건 해드립니다 시간인데요. 오늘도 종목 관련된 질문들 마음껏 부탁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진 과장님. 이 관세 관련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또 하락세를 보였는데 앞으로 전망 좀 어떻게 보실까요? 결국에는 뭐 300% 관세가 나오든 뭐 100%가 나오든 결국은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이미 이제 저기 텍사스 쪽이나 이제 여러 가지.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친절한 종목 산단 4989 이하진 과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통화 괜찮아요? 네, 저기 저 종목을 말씀드릴까요? 네. 예, 하림 지주 회사인데요. 하림. 네. 아리아자 스플린트 하림 지주. 네, 하림. 할인 지주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야, 괜찮습니다. 네. 그걸 제가 매수이 9,950원에 매수했고요. 9,500. 예. 9,950원. 네. 9,950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요. 20%요. 예. 그럼 최근에 사셨겠네요? 아니죠. 제가 한 7, 달? 8개월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그 지주회사 뭐 상법 관련 때문에 그러는지 어쩐지 맞아요. 지금 7일 정도 빠지고 지금 저 추가 매수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 것인지 뭐 자문 좀 받고 싶어 전화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여러 이제 상법 개정안 이슈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죠. 원래 지금 1차 마무리됐고 2차 상법 개정안이 저 자사주 학대 의무화랑 뭐 아니면은 그 집단 투표제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 물론 지금 여당과 야당이 계속 이걸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뭐 노란 봉투법도 마찬가지고 뭐 다음 달까지 뭐 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부터 고민을 해야 될 건 그러면 상법 개정안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HMM 이슈가 있었고 덴티움 이슈가 있었습니다. HMM은 2조 정도 이제 자사주 이제 소각을 매수를 하고 이제 소각을 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올랐어요. 근데 대신에 덴티움은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주가는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 대다수의 지주 회사들 같은 경우는 물론 자사주가 많은 비중 있는 회사들은 자사주 소각 많이 하겠네 이러면 오케이인데 결국은 실적이 나중에 어느 정도 부진되게 되면은 오히려 자사주 소각하는 게 역효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뭐 경영권에 대한 뭐 방어적인 이슈도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물론 오늘 주가를 딱 보시게 되면 CJ는 오히려 반등이 나왔어요. 그만큼 자회사인 CJ 올리브영이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면은 CJ는 오히려 올리브영에 대한 지분을 확대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영권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올리브영은 매출이 계속 나오죠. 그러면 이제 할인 지주를 봤을 때 할인이 주가 그동안 많이 빠졌던 거는 향후에 이 상법 개정 2차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과연 득일까 실일까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길 수밖에 저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인 지주 같은 경우는 다른 지주사 대비해서 주가가 오히려 빠졌을 때 그러면 더 사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을 때 조금은 이제 향후에 대한 뭐 전망치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저도 지금 이게 실시간으로 이제 질문을 받은 거다 보니 지금 당장의 할인 지주에 대한 실적을 제가 지금 체크는 좀 못하고는 있긴 한데 그러면은 지금 대다수 하나, CJ 여러 이제 우리 지주사들 종목들을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보시면은 주가가 다 똑같이 움직이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CJ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플러스가 나왔단 말이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좀 종목별 차별화가 좀 생각보다 크게 변할 수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인 기준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9,950원이네요. 50원이면 일단은 2차 상법 개정안이 제가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필리버스터 쪽으로 좀 기울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을 해서 시간을 계속 지연시킨다는 거죠. 사실 이러면은 지주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썩 좋은 모멘텀은 좀 아닌 상황이라서 일단 20% 비중이면은 그래도 한번 기대감을 가져보신다면 10%만 좀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금액을 좀 이렇게 추가 매수해서 좀 금액을 낮춰가지고 지금 현재 뭐 9,950원인데 네. 뭐 9,800원이나 9,700원이면 그때 손절하면 어떠겠나 싶은 마음에 네. 또 우리 전문가신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제가 이 회사의 지금 배당 성향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알기로 배당 성향이 높은 애들, KTNG 최근에 보건부 복지부 장관이 얘기를 했죠. 담배값 인상시킨다고. 그러면 이 회사들은 지금 배당 성향이 그 6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 선택지가 충분히 있는에도 불구하고 굳이 할인 주주를 택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상법 개정안 관련된 수혜주들이 생각보다 튼튼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도 있고 CJ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KTNG, 한국가스공사도 하반기 때는 오히려 이쪽은 좀 정부적인 여러 푸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전력이랑 충분히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은 상황에서 굳이 할인 지주를 택할 수 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분명히 시청자들도 내일도 빠지고 계속 이러면은 많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충분히 전 다른 대안책이 CJ도 대안책이 될 수 있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원하는 결과 꼭 얻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분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섹터를 가장 유망하게 보실까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달리 보는 게 없어요. 일단은 이제 순환매 관점에서 OLED가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 가지고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 IT 쪽 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 섹터 내에서 어떤 IT라는 큰 업종 내에서 어떤 섹터가 갈지가 좀 관건인데 일단은 지금 뭐 고객님께서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네, 계속 말씀해 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OLED가 어쨌든 최근에 다시 부각이 됐기 때문에 아마 다시 또 이제 순환매에서 가지 않을까, 장기가 잠시 또 흐름을 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에 뭐 2차 전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흐름 타고 계속해서 가는 모습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OLED도 오랜만에 부각이 됐고 아마 그 흐름 타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매일경제TV입니다. 예. 그 통화 괜찮으세요, 시청자님? 통화요? 예. 괜찮은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친절한 종목 상담 알고 계시죠? 뭐지? 시청자님 볼륨을 약간 줄여주시면 됩니다. 넷마블이에요? 넷마블요?
네. 예, 넷마블 가격은요? 그게 오래됐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게 몇 가격이? 년 됐는데 이제 네. 자꾸 좀 추가 매수해가지고 했거든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좀 혹시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가격, 매수 가격하고 비중. 아 지금 7만 7만? 7만 원이에요. 네. 아니 7만 5천 원이요. 네, 7만 5천 원. 네. 네. 하고 비중은? 20% 정도 돼요. 아, 비중하고 뭐, 비중은 저 적절하다고 판단이 들고 뭐, 넷마블 같은 경우에 이제 가격도 일단은 생각보다 안 높아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전망이 어떤가 하고요. 넷마블. 일단은 뭐 게임 업종 같은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뭐 그렇게 뭐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쉽지는 않고, 일단은 뭐 넷마블 같은 경우도 이제 게임 관련돼 가지고 이제 좀 기대해야 될 앞으로 이제 좀 기대해야 될 부분이 NFT 아니다. NFT가 아니죠. 그 뭐라 그러죠? 제 생각이 안 나네. P2E 맞다. P2E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 넷마블 쪽의 모멘텀이 받을지가 제가 보기엔 관건일 것 같거든요. 기존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게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게임즈 정도는 저 개인적으로 이제 데브시스터즈 정도 이제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제 게임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실 제가 솔직히 자백을 하자면은 게임 섹터 같은 경우는 관심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만 일단은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넘어갈 때 그 모바일에서 P2E 넘어갈 이제 시점인데 그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앞으로 P2E 관련돼 가지고 넷마블이 그 모멘텀을 타는지 안 타는지가 일단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일단은 뭐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그러면 네네. 이사님 네네. 지금 그럼 저 1차 목표가하고요. 네, 2차 예. 목표가도 알고 싶고요. 네네. 지금 이 매수가 가장은 좀 언제쯤 올 것 같은지 좀 봐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매수가 같은 게 7만 5천 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최소한 두세 달 정도는 더 걸리실 것 같아요. 더 걸리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만약에 7만 5천 원 이상 가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는 잡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아시겠지만 매수가 회복이 일단 우선이에요. 매수가 회복이. 그래서 지금은 일단 실적 추이 보시면서 매수가인 7만 5천 원 회복 여부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매수가 부분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보고 제가 볼 때는 목표가 설정하시는 게 일단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일단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여쭤보셨는데 그 목표가 설정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매수가 부분까지 한 두 달에서 한 세 달 기다렸을 때 매수가 부분까지 오게 된다라면은 그 부분까지 갔을 때 다시 한번 상담을 제가 볼 때는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부족한 상담이지만 죄송합니다. 네, 보유하시다가 다음에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